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전주 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를 역임했고요. 지금은 한양대학교 지휘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수원시립 교향악단 예술 감독과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최희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우리 정기영 선생님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여러분 성악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휘자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시죠? 글쎄요. 주로 많이 있는 시간이 좀 책상이라고 얘기하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책상 앞에서 스터디하고 그다음에 리허설하고 연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연주는 제게 정말 값진 그런 일이고요. 지난주에 수원시향과 함께 정기 연주회를 잘 마쳤고요. 브람스 바이올린 콘체르토와 그다음에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연주하였습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 수원시향과 또 한양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수원시립 교향악단 지휘자 최희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전 음악대학 지휘 콩쿠르에서 심서연 만장일치로 1위, 바트 홈부르크 지휘 콩쿠르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베를린 심포니, 예나 필하모닉, 카셀 국립 오케스트라, 브란덴부르크 국립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오페라하우스, 안나베르크 오페라하우스, 뮌헨 국립 가극장 등에서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비롯해 많은 오페라를 성공적으로 지휘했습니다. 또 라인스 베르크궁 가극장에서 요런 아르네케가 작곡한 드라이헬덴 새 영웅을 세계 초연, 베를린의 주요 일간지인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로부터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지휘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립 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부천 필하모닉 등을 객원 지휘한 최희준, 제41회 난파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정경 11시 클래식 수요 초대석에서는 한양대학교 교수면서 수원시립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스트로 최희준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9월에 개강을 하시고 또 이제 10월, 11월은 정말 또 학생들과 함께 바쁘게 또 후학 양성하시면서 연주 준비도 하시는 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10월, 11월 어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이죠.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학교는 가장 그 바쁜 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연주 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굉장히 좀 바쁘고 어쩔 때는 언제 한번 좀 숨을 한번 좀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 한번 있을까 이렇게 스케줄북을 보면서 한 번씩 그렇게 체크를 해보곤 합니다. 분주하게 지내시는 스케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뵌 게 코리안 심포니, 국립 심포니의 전신이죠. 코리안 심포니 상임지휘자로 계실 때 공연하실 때 자주 뵀는데 이제는 수원시향에 계세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귀국하셔서 딱 처음 지휘하실 때 그 예술인들 사이에서 많이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거 알고 계세요? 글쎄요.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화제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어떤 지휘자인지 아마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저분이 어떤 음악을 할까 아마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근데 그때부터 그 전서부터일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원시향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수원시향은 지금 수원시립교향악단 2019년 2월부터 지금 현재 제가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 교향악단 제가 생각해 볼 때 다들 모든 좋은 교향악단들이 있지만 저희 교향악단은 아마 이런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싶은 게 모든 레파토리에 강점이 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하나 진짜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정말 좋은 연주들을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40주년을 이제 창단 40주년을 맞이해서 또한 저희들이 오페라를
저희들 자체 제작으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저희들이 했습니다. 짜오버 플레이트를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도 저희 저희 오케스트라 이렇게 자랑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주책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희 오케스트라가 또 오페라 반주 또한 너무 정말 잘 소화를 해내셔가지고 하여튼 저희 교향악단이 여러 강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레파토리에 강점이 있다. 수원시립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최희준 마이스트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지휘자라는 호평을 들으셨는데 좀 부담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네. 글쎄요. 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보다는 어떻게 저 비평가가 저거를 알아냈을까라는 그런 좀 신기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감을 불어넣는 지휘를 한다는 건 사실 특별히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 보면은 저희들이 영혼이 있는 연주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영감을 불어넣어서 뭐 제가 집어넣거나 아니면 연주자들 스스로 집어넣어서 그게 정말 영혼이 있는 그런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게 부담이 덜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함께 연주할 때 뭐 저 또한 연주자들도 그렇게 영혼이 느껴지는 또한 그러니까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이제 연주자로서 묻는 질문인데요. 대본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 협연을 하거나 또 이제 단원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곡을 만들 때 지휘자가 원하는 템포와 박자 또 리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감을 불어넣는다라는 부분은 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휘자가 원하는 분명히 요구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주자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을 배제하고 저는 특히 협연할 때 그렇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휘자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약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렇게 배려가 넘치는 지휘자가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 정경 선생님하고 이제 뭐 나중에 또 연주를 할 기회가 만약 생긴다면, 저는 주로 솔리스트하고 작업을 할 때, 오케스트라를 만나기 전에 사전 리허설이라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뭐 저는 그렇게 칭하긴 하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리허설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곡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도 듣고 물론 제가 원하는 바도 있겠죠. 근데 과감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좋다 할 때는 저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무조건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그분의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잘 절충이 됐을 때 비로소 그 곡에 빛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게 그 음악이 관객에게 전달이 될 때 가장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솔리스트들도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면서도 같이 하나의 화합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음악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악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파트의 부분을 맡기 때문에 지금 솔리스트로 외운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전 지휘자의 영감이 저는 더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생각 없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저에게 없는 영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휘자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는데 오늘 또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휘자는 지시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단원들도 또 솔리스트들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그게 이제 정말 좋은 음악으로 이제 탄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어떤 작품 가져오셨습니까?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의 4악장 피날레 안단테 마에스토조 알레그로 비바체 함께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4악장 피날레를 최희준이 지휘하는 수원시립 교향악단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4악장 피날레 안단테 마에스토조 알레그로 비바체 5분 정도 발췌로 들려드렸습니다. 최희준이 지휘하는 수원시립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끝까지 다 듣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아쉽습니다.
0388 쓰시는 분, 와, 영감을 주는 지휘자. 왜 그런지 알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이콥스키 곡까지 선곡도 너무나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0388님, 차이콥스키 좋아하시는군요. 메시지 고맙습니다. 정종숙님, 소리들의 마법사. 조근조근 팡팡. 화, 알짝 신나게 사랑스럽게 비통함의 눈이 줄줄, 혹은 나비처럼 사뿐사뿐한 날개짓, 독수리처럼 세상 힘찬 날개짓 같은 소리들을 가장 적절하게 섞고 비벼서 가장 만난 지점을 찾아주시는 최희준 마법사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지자님, 저희 애청 수준이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예, 저도 지금 그 문자의 그 내용을 보면서 문자도 정말 예술적이구나. 제가 어느 네. 정도로 표현하냐면 우리 네.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네. 메시지 모아서 시집 내도 되겠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이렇게 감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음악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또 저희는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는 박수 외에는 소통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방송의 묘미는 이렇게 바로바로 정말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시거든요. 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승성님, 최희준 지휘자님 소통의 달인이시군요. 연주자들의 마음도 지휘하실 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은 메시지 고맙습니다. 오늘 정경 11시 클래식 수요 초대석 수원시를 교향악단 지휘자 최희준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신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마이스트로 최희준에게는 어떤 작품입니까? 뭐 저에게 특별한 작품이라기보다도 아마 우리 전 세계인들에게 매우 감동을 주는 그런 네.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차이콥스키는 작곡가는 정말 좋은 작품을 남겼고 네. 때로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럼 연주자, 지휘자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네. 저희들은 연주를 남긴다. 근데 그냥 연주가 아니라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연주를 남겨야만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주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말 좋은 연주가 그 청취자들 또는 관객들에게 가슴 깊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연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방금 들으신 그 차이콥스키 5번의 4악장 또 너무 유명한 그 악장이죠. 1악장하고 4악장하고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저에게 1악장은 좀 비슷한 테마가 지금 똑같은 테마가 1악장에 사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어두움에서 4악장에서는 밝고 희망찬 메시지로 그렇게 전달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첫 곡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또 힘든 분들도 많고 지친 네. 분들도 많은데 이 곡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음악으로 위안을 받고 좀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곡을 함께 들었으면 했습니다. 아,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선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립니다. 최희준에게 지휘를 한다라는 것 네. 어떤 의미입니까? 지휘를 한다는 거. 저는 지휘는 음악적인 이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입금이요. 네, 자, 이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끌어주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등산을 갔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때 손을 내밀어서 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끔이 또는 앞으로 등산을 가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네. 예, 그때 오른쪽으로 안내하는 사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끄는 과정이 이제 음악과 이제 우리 그 음악 과정에서는 사실은 리허설이에요. 그래서 리허설 중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뭐 인포메이션 드리고 안내하고 제안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저는 지휘라고 생각합니다. 최희준에게 지휘를 한다라는 것은 음악적인 입금이다. 인상 깊습니다.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지휘과에서 지휘를 전공하였습니다. 처음 지휘를 시작하게 된 계기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그 지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아마 혹시라도 지휘를 꿈꾸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되는데요. 저는 이 경험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 직업에 대한 매력에 푹 빠져버렸거든요. 네. 브람스 교향곡 1번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같은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교향악단이었으면 제가 아마 교향악단이니까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브람스 1번을 연속해서 듣게 됐어요. 네.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아... 네.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느 색깔은 정말 저에게 너무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저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은 저렇게 음악이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큰 매력에 빠져들었죠. 마치 뭐 제2의 창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하고 싶다, 꼭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케스트라입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너무 궁금한데. 네. 한 교향악단에 네. 연속해서 들었을 때 만약에 뭐 한 1년 지나서 들었으면 아마 기억이 전에 어땠었지라고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마 그게 더 뚜렷하게 기억이 남아서. 야, 이게 오케스트라를 기억을 못 하시니까 더 이 스토리가 약간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에 계속 두지 않습니까? 어떤 오케스트라일까? 네. 저도 이렇게 궁금한데 많은 청취자,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언급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최희준을 지휘자의 길로 이끈 곡. 브람스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으로 68 1악장을 최희준이 지휘하는 한양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람스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으로 68 1악장을 최희준이 지휘하는 한양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는데요. 이 역시 발췌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뒤에 부분은 꼭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58님, 최희준 지휘자님은 꿈을 이루신 것 같아요. 음성에서 음악에 대한 지휘에 대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부럽습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꿈을 이루셨습니까? 꿈을 이루어가는 중이죠. 알겠습니다. 코코님, 수원 SK 아트리움에서 수원시립 교향악단의 좋은 연주를 매번 듣고 있습니다. 와, 팬께서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옹이뉴키님, 음악은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글보다 그림보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재영님, 지휘자에 따라 곡의 해석이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원곡은 어느 정도까지 다르게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암묵적인 허용 범위라는 게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휘자님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원 SK 아트리움에서 수원시립 교향악단의 좋은 연주를 매번 듣고 있다라는 그분한테 먼저 되게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참 너무 감동적인 단어가 매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모든 연주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저뿐이 아니라 우리 교향악단이 다 준비를 하는데 근데 저렇게 매번 좋은 연주를 듣는다는 그 표현을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힘이 생기고요. 사실 여태까지 한 번도 소홀히 연주를 해본 적도 없고 지휘를 소홀히 해본 적도 없는데 저렇게 함께 이거를 느끼고 계신다는 게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매번이라는 게 매번이랑 좀 비슷한 게 있죠. 매일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고요. 그다음에 물어보신 박재영님, 지휘자의 곡 해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조금 그러니까 이제 해석에 따라서 어떤 청취자 또는 어떤 관객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악보 있는 그대로 연주를 했다. 그럼 그것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이라는 게 있죠. 첫 번째 선은 제가 볼 때는 악보입니다. 그래서 악보를 충실히 어떻게 보면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저는 작곡가들도 그건 원할 것 같아요. 연주자들의 어떤 아이디어와 영혼이 들어가기를 원할 거예요. 상상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같이 합쳐졌을 때 그때 이제 좋은 연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허용 범위라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좀 주관적입니다. 어디까지. 근데 원곡을 너무 벗어나는 거는 위험하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 작곡가가 살아있다면 만나서 상의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가 연주하는 작곡가가 고전 또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들은 이미 이제
천국에 그렇죠. 계시니까 그렇죠. 저희가 해석을 스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관적이라는 말씀이 참 저도 인상 깊은데 곡 해석할 때 저도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더 표현하고 싶은데 네. 아니야. 이 슈베르트는 여기서 절제를 원할 거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카톡을 보내서 답을 듣고 싶은데 조금 거기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네. 그러니까 악보를 보면서 여기를 이렇게 작곡가 쓰셨죠. 이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사 책을 읽으면서 앞뒤 정황, 뭐 편지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때 어디 뭐 호숫가에서 이 작품을 쓰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연애 중인지 아닌지 뭐 그것도 굉장히 그죠? 중요하죠. 예, 결혼을 그리고 했는지 그리고 또 가정사에 또 아픔이 있었는지 네네. 예,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 곡을 썼을 때 그분의 그 상황과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분이 원하는 곡으로 우리가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휘자님 이것도 또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중음악은 대중을 향한 음악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클래식 아티스트 아닙니까? 네. 클래식은 결국 우리가 만나는 연구하는 이 작곡가와의 대화를 관객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객들을 위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작곡가와 만나는 그 속 깊은 대화들에 대해서 그렇죠. 아까 해석이 달라지고 네. 또 브람스의 교향곡이 지휘자 따라 달라진다 하셨는데 저는 그 지휘자 A가 만나신 분의 브람스와 B가 만나신 브람스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주자에 따라서 또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그 곡은 바뀔 수 있는데 저는 그 바뀌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클래식도 이제 뭐 이렇게 대중 음악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성장하고 있긴 한데 예. 클래식 음악 뭐 우리 조금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클래식 음악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우리 질문들도 하잖아요. 네. 저는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이유는 네. 클래식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음. 네,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좋은 음악을 자꾸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근데 좋은 음악을 들려드려야 됩니다. 안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게 되면 또 다른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은 질문할게요. 좋은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음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저는 뉘앙스와 느낌으로 네. 또 같은 클래식을 연구하는 네. 사람이니까 느껴지거든요. 느끼셨어요? 예, 하지만 방송에서는 또 이 부분은 우리가 20cm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5cm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좋은 음악이란 네. 좋은 음악이란 일단 전달돼야 됩니다. 전달되지 않는 음악은 좋은 음악인지 나쁜 음악인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전달이 관객들에게 잘 됐을 때 그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해석에 따라 어떤 관객은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관객은 안 좋아하실 수 있다. 근데 그 선에 있어서 첫 번째로 관객에게 그 연주자의 아이디어가 작곡가의 아이디어와 연주자의 아이디어가 통합해서 관객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게 저는 첫 번째로 좋은 연주입니다.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들었을 때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단 좋음의 첫 번째군요. 첫 번째 선이죠. 네, 그래야만 우리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면 아마 그 연주자는 더 많은 연주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 네, 더 많은 팬들이 아마 뭐 생기시겠죠. 근데 뭐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분의 아이디어도 존중받아야 되고요. 근데 또 때로는 뭐 비평가들께서 이거는 조금 음악적으로 벗어났다 뭐 이런 것도 있다면 아마 그래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연주자들도 아마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희준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좋은 음악에 대한 또 정의 전달이 먼저 돼야 된다. 인상 깊습니다. 자, 최희준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스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승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국내외 여러 선생님들이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네. 그분들 중에 이제 제 첫 지휘 선생님이신 성함이 한스 디터 바움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약 8년 정도 배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졸업 후에 따로 뵙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봤으면 아마 더 배웠다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코로나 기간 참 우리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예. 그때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할 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기간 때 그래서 제가 뭐 돌아가시기 전에 뵙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떻게 시간 우리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셨고요. 그분한테 참 너무 감사한 거는
뭐 저한테 너무나 저 지휘법을 정말 너무 잘 가르쳐 주셨고 하나 더 뭐냐면 진정한 음악이 뭔지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정말 이게 우리들에게 와닿는 그런 음악이 돼야 된다. 음악은 이거야. 이래야만 해. 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진정한 음악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게 참 저에게 너무 지휘자로서 또한 음악인으로서 성장하는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돌아가셨다니 더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외에서 수많은 무대에 오르셨어요. 특히 네. 독일 극장에서 연주하신 건 아직도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가 최근에 그 독일에서 활동하는 성악가 또 네. 지휘자 그 이혜령 지휘자라고 또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예 지휘자에게 들었는데 우리 최희준 교수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예, 네. 회자되고 있다. 막 그래서 제가 그러냐 조만간 수요초대에서 뵙기로 했는데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많은 무대 오르셨습니다. 모든 무대가 소중하다고 느끼시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송이니까 질문합니다. 어려운 질문합니다. 네. 또 기억에 남는 무대 하나만 에피소드 말씀해 주세요. 네. 독일에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라고는 할까? 아니면 네. 큰 경험? 예. 아마 다시는 아마 맛보지 못할 그런 경험인 것 같은데 저희 극장이 그 실내에서도 공연을 했지만 네. 여름이 되면 항상 야외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네. 앞에는 바위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특별히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울림이 굉장히 좋았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쩔 때는 싱어를 저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하늘을 쳐다보고 지휘를 해야 되는 뭐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 되고 그러면 바위 무섭죠. 절벽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곡을 지휘했지만 이제 프라이슈츠 마타네 사수를 거기서 이렇게 지휘를 했었고요. 근데 뭐가 이제 기억에 남냐면 제 총보를 보면 네. 제 총보가 뭐 예를 들면 마타네 사수의 총보가 거의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그리고 정말 보기 안 좋게 돼 있어요.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죠? 저의 땀과 비. 네. 그날 야외에서 맞았죠. 그렇죠. 야외에서는 비가 오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케스트라는 지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휘자는 없습니까? 지휘자만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비가 와도 연주를 강행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면 저는 비를 맞습니다. 단원들은 맞지 않죠. 근데 너무 심하게 오면 그때는 이제 커트를 해요. 왜냐하면 싱어들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 비 오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연주를 강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제 총보는 다 젖어가면서 그러면서 연주를 끝까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언제 그런 일을 경험해 보겠어요? 그럼 그 악보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갖고 있죠. 그 악보는 그 나트륨이 함께 있는 악보군요. 그렇죠. 나트륨과 수분과. 알겠습니다. 3909님, 최희준 주의자님, 지휘 모습만 무대에서 보다가 오늘 이렇게 의미 깊은 인터뷰로 목소리까지 듣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의자님 목소리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지만 아니 뭔가 이 좋다라는 표현 안에 저도 이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딜리버리가 되는 약간 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않습니다. 무식한 느낌이 강한데 무슨 말씀이에요? 자 기억에 남는 관객도 혹시 있으실까요? 특별한 남자 관객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세요? 네, 이제 한국에서 알게 된 분인데. 네. 근데 제가 그 교향악단을 국립심포니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마치고 전주시립교향악단에서 또 몇 년을 있다가 이제 수원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분은 뭐 또는 제가 뭐 어디 뭐 대구나 광주나 뭐 이렇게 또 객원지를 또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갈 때마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연주회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대 리허설 때 원래 굉장히 오케스트라 리허설은 잘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무대 리허설은 좀 이렇게 공개를 하는 편입니다. 뭐 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냥 왔다만 가지 않으세요. 꼭 연주 끝나면 이렇게 연주 끝나고 본인이 느낀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저분 참 대단하다.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학교 이제 대학원 과정 이제 지휘 입시 그 시험 때 보는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한 번도 저한테 지휘를 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와.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죠.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휘를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그 음악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제자분이 되신 네. 겁니까? 근데 뭐 저희가 뭐 지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피아노도 뭐 또 기타 뭐 시창청 여러 가지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제가 합격선에 들어와서 예. 그래서 합격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휘 수업을 받고 계십니다. 우와, 대단히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자, 저희가 EBS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그래서 네. 한국교육방송공사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네. 또 이 유튜브로 남을 텐데 지휘자를 꿈꾸거나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꽤 있어요. 뭐 네. 상담 시간도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고민도 얘기하지만 자기 과거에 이랬었다라는 고백 같은 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더라고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 10시간을 연습한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선생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과연 그 친구가 그 10시간씩 연습하면서 어떻게 연습을 했을까 그런 그 고민을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그 10시간을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함께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그 학생한테도 그랬어요. 음악을 많이 많이 사랑하면서 10시간을 연습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값진 시간으로 남을 거야. 그래서 그 연습 시간이 또한 힘들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시간 10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클래식 음악을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이렇게 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휘자 최희준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 뭐 꿈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어떤 삶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예, 매 순간 매번 최고의 음악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준비하는 스터디하는 그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공부를 하는 그 순간이 되고 싶고요. 혼자가 아닌 오케스트라와 늘 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최고의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지휘자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 방송 모실 때 저 예술의 전당에서 만났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제가 꼭 모시고 싶다고. 네. 왜냐면 인터뷰 안 하시는 걸로 약간 유명하세요. 뭐 그런가요? 인터뷰라는 게 참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또 실언은 하지 않았나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송에서 생방송 할 때 그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항상 이 생방송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요초대석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지휘 전공 교수면서 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최희준과 함께했습니다.